네, 이번 시간은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요즘 개인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보면 유료로 투자 네, 자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 대한 또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지원장님이 우선 유사 투자 자문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유사 투자 자문이란 그 방송이나 간행물, 통신물 등을 통해서요, 주식이나 기타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투자 조언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네. 그 요즘 주식 관련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 방송 사이트는 물론이고요, 유튜브에서도 개인 방송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전화는 물론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를 유사 투자 자문 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주식과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회사들이 있다는 건 대부분 잘 아실 텐데요. 자, 이런 일반적인 투자 자문 업체와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이 유사 투자 자문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일반적인 어떤 투자 자문 업체는요,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여러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는 그 정식 금융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라든가 투자자문사라든가 같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투자자문 업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그러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단순히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문 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1대1 개인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요,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리 감독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어떤 자본금이나 그러한 등의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서요, 자체 어떤 관리 감독이 어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무래도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또 때마침 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와 관련한 그런 분석도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요, 덩달아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그 소비자 상담을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2월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건 중에서 전월 대비 증가율로만 살펴보자면 바로 그 유사 투자 자문이 약 21% 정도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주식이 15%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주요한 상담 내용으로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지불한 금액을 일부 반환받기 위해서 중도 해지를 요청을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서비스 해지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은 물론이고요, 계약 해지 시에도 손해를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답안 수목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유사 투자 자문으로 약 1,500여 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 70대까지 중장년층, 노년층에까지도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는 주로 전화 권유 판매 방식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서비스는 전화, 스마트폰, 인터넷 등 여러 각종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30%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울산도 예외 없이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위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피해 금액은 물론 뭐 계약마다 편차가 있겠죠. 평균 1-200만 원부터 뭐 크게는 뭐 수백만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융당국의 허가도 필요치 않고 이렇게 신고만으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가 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업은 단순히 영업의사를 밝히는 어떤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검증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어떤 경험과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만으로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업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품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히 덜하다고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도 경기의 지금 하강 국면에서 저성장의 늪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찾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시대다 보니까 극심한 취업난도 한몫하고 있어서 금융 투자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역시 유사 투자 자문이 기승을 부리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을 앞둔 50대라든가 퇴직 후인 60대 이상의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요. 자금이 마땅히 활용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어떤 자금 등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로 이게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자본시장이 잘못되고 또 거짓된 투자 자문 정보에 의해서 교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유명세를 홍보하는 등의 어떤 허위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모집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면서도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손쉽게 또 접할 수 있고 또 믿게 됨으로써 지금 어떤 개인 방송이 보편화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손쉽게 돈을 벌려는 일반 어떤 소비자들 역시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의 어떤 피해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도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가 애초에 이런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투자 정보가 아닌 것을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와 관련한 실제 소비자 피해 좀 알아볼까요? 네.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거나 아니면 제공받은 투자 자문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자문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자 해서 중도에 해지 요청을 하고 이제 일부 환급을 요청을 했는데 과도한 위약금은 부담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지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또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 그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 될 텐데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고수익 보장 광고라든가 할인가 프로모션 등의 어떤 홍보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무료 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을 통해서 일단 소비자의 관심을 끄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해지 관련 별도의 비용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계약 시에 교육 자료를 주었다거나 별도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을 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통해 3회 이상의 할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권 내지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해지했다는 환불을 지연한다든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해결을 좀 독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등은 전화상으로 불러준다거나 문자로 보낸다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소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통화를 녹음한다든지, 어떤 문서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든지 등의 어떤 해지를 요청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어떤 증거 자료로 남겨놓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요즘 특히 투자 자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유의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